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11일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행보라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평화선언을 제안할 때가 아니라고 영킴 미국 공화당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향한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한국계 하원 의원인 영킴 의원은 11일 VOA에 북한이 새해 들어 두 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준다면서 김씨 정권이 비핵화 협상에 다시 들어가고 한반도 평화를 움직이는 데 진지했다면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 DMZ의 상당수의 병력을 주둔시키는 적대 정책을 접는 동시에 미국, 한국과의 대화에 나섰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미국, 한국과의 관여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지금은 일방적인 평화선언을 제안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복지와 영내 안정을 희생하면서 힘을 추구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대신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하는 북한 정권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움직이고 인권 기록을 개선하기 위해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확실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자 미국 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의원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VOA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관한 한 미국 본토미사일 방어 역량이 북한의 위협보다 확실히 앞서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미국 본토미사일 방어 역량이 북한의 위협을 능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곧 발표될 미사일 방어 검토에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차세대 유격기에도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도 지난 5일 북한의 올해 첫 미사일 발사 직후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북한은 도발과 핵무기, 미사일 개발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계속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의 미국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영내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야기한다면서 규탄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동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지아주 방문 도중 기내 브리핑에 나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As the State Department and Indo-PACOM have made clear overnight,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 The launch is the destabilizing impact of the DPRK's illicit weapons program. The launch i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poses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은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무기고에는 여러 도구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have a number of tools in our arsenal. We will continue to call on those tools to hold to account the DPRK for its violations, for example,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threat it pos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broader set of challenges that we face from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야기하는 잠재적 위협에 우려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밝히지는 않겠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은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북한이 제기하는 광범위한 도전들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think that diplomacy and dialogue is a viable option right now. It is, we think, incumbent on the DPRK to cease these provocations, to demonstrate that they too are interested in and hopefully serious about this dialogue.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미국 연방항공청에 서부공항에 긴급 이륙 금지 조치를 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은 11일 트위터 계정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예방조치로서 월요일 밤 서부 지역 일부 공항의 이륙을 일시 중단했고 15분 내로 정상 운영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항공청은 정기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이번 이륙 금지 조치 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륙 금지 조치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등을 전격적으로 제재하고 이번 조치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관됐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 최명현과 중국에 근거를 둔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등을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모스크바와 중국 선양, 다롄 등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계속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고 관련 기술 확산 시도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재무부는 지난해 9월 이후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12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기습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신형 무기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일본과 영내 안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로 제대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속된 발사를 통해 발사 징후 추적을 어렵게 하고 기습적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발사 형태 다양화 등 관련 기술과 운용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기지 선제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이룰 계획이라며 전자기파로 적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는 전자기파 발사기 레일건 등 미래 전투 양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최첨단 기술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사일 프로그램 등 무기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통해 워싱턴에 관심을 끌려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1일 VOA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주장을 말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과거와 달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호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데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자위력 차원에서 이런 발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사실에 국제사회가 익숙해지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앙정보국 CIA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룬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의 한국 담당 국장은 북한 정권이 공언한 무기 프로그램 확대 의도와 함께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한 북한 정권이 대내외적으로 강인함과 저항 태도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o I think there are multiple reasons, one of which is they are expanding their programs. They said they will, and they are continuing to do so. And the second part of that is they want to also show strength and defiance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수김 전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은 이번 발사가 1차적으로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이며 동시에 영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핵과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지와 일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북한이 미사일 수위를 조절하며 외교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국내 문제와 다른 외교 현안에 집중해야 하는 미국에게 관심을 끌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while they're focusing on the economy, as Kim said at the plenary meeting, they are continuing to maintain their focus on developing unique military capabilities that could be used in a crisis or future war or something like that, which they're trying to raise the concerns in Seoul and Washington that, hey, we need to address this. 고스 국장은 이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성공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데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실제 미사일 분야 진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중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제재나 관여 어느 쪽이든 결정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실제로 다른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기조를 선진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북한의 폐쇄적 방역 실태 문제를 지적하며 외부의 원조를 막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VOA에 북한이 새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기조를 선진 인민적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국제사회의 원조 전달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억제하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미국과 국제 원조 보건기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국제지원기구들은 북한의 선진방역 기조 도입 언급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방역 정책에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백신 수용과 구호 인력 복귀 허용은 별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원 재개나 국경 개방 조짐은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아파치 헬기 중 최신 기종인 AH-64 V6 헬기 12대가 해외 주둔 미군 중 최초로 주한미군에 최근 인도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아파치 헬기 프로젝트 관리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 내 육군 제2항공여단 4대대가 최신 아파치 헬기 12대를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V6 기종은 최신 통신항법 장치와 센서를 갖추고 있으며 아파치 헬기 가운데 처음으로 조종사의 판단을 돕는 인식체계 결정 지원 체계를 도입해 실전 배치되면 전투와 훈련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신 헬기를 인도받은 주한미군 측은 보도자료에서 최신 기종의 실전 배치는 한국을 방어하고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임무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큰 파급력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